안녕하세요. 코칭 전문 방송 박정용의 코칭 살롱 봄코치 이재경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귀한 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초대했는데요. 코칭 자격의 탑티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레벨의 마스터 코치이죠. MCC를 저희가 오늘 초대했습니다. 최근에 MCC, 우리나라의 MCC가 탄생했는데요. 김면수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귀한 손님 MCC 김면수 코치입니다. 네,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릴게요. 네, 저희야 뭐 이제 소식을 일찌감치 들었으니까 공개적으로 축하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코치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13년 차 전문 코치 김면수 코치입니다. 네, 이번에 MCC 자격을 취득해서 박정희 코칭 살롱 여러분들을 만나러 특별히 초대받았습니다. 네,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시기 전에 이제 김현수 코치님 모시면서 어떤 것들 궁금해 하시는지 질문도 받았고, 오늘 그런 궁금증들 함께 풀어보면서 또 코치로서의 삶은 어떤지, 또 MCC를 취득하기까지 그 삶은 또 어땠는지, 준비 과정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 좀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 궁금해요. 딱 MCC가 됐다라고 메일로 받으신 거죠? 네. RCF 국제코칭연맹으로부터. 그 소식 처음 접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MCC 어플라이를 한 건 작년 7월이었거든요. 네. 2022년 7월이었기 때문에 이게 합격 소식을 듣기까지 기간이 꽤 길었던 거죠. 그러네. 거의 6개월 이상 걸린 거죠? 그렇죠. 제가 2023년 1월 4일인가 3일인가 메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메일을 딱 열었는데 이게 뭐지? 막 이랬어요. 너무 오랜만에 메일이 와가지고 혹시 내가 ICF에 어플라이 한 게 뭔가 잘 저장이 안 되고 어디로 날아갔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정도로 오래 때였거든요. 걸렸군요. 네. 가끔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있긴 있는 거지. 그래서 얼떨떨한 기분이라서 이게 막 처음에 받았을 때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 신난다 이런 감정을 느끼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냥 얼떨떨하다. 그럼 지금은 어떠신가요? MCC로서. 지금은 벌써 이제 시간이 몇 개월 지났거든요. MCC가 됐다고 해서 제 삶이 막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다만 제가 코칭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안정감이 생긴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안정감일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부터 또 많은 분들께서 미리 주셨던 질문들, 또 제가 궁금한 것들 대신 질문 드리면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3년 차 전문 코치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언제부터 코칭을 시작하셨는지, 또 어떻게 코칭을 처음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2010년에 제가 코칭을 처음 시작하게 됐거든요. 시작한다는 게 코칭 교육을 처음 받게 된 거죠. 그때가 딱 제 나이가 30이 되던 해였었어요. 30이 삶의 또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가 3시즈 프로그램을 제가 처음 들은 게 2011년도였어요. 그 헐리우드 영화를 보고 큰 사람들이 헐리우드 키즈다 이렇게 자꾸 소개하잖아요. 저는 제가 3시즈 키즈다. 3시즈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칭을 만났고 또 그 프로그램을 계속 강의하고 트레이닝하는 것이 저에게 코치로서의 되게 중요한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13년 차가 되셨고 올해 우리나라에 또 MCC 제가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공식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1,500여 명의 MCC가 전 세계적으로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MCC는 20명. 네, 20명 중에 한 명이십니다. 전 세계 1,500명인가? 네, 그러니까요. MCC가 되기까지의 그 여정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MCC를 취득하게 되셨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생각해봤어요. 어떤 이유로 MCC를 취득하게 되셨냐? 사실 별 이유 없었거든요. 저는 늘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코치님들께 자격증은 시간이 지나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격증에 대한 니즈가 있으시면 최대한 빨리 취득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ICF의 MCC 인증 자격은 이제 2023년 올해 취득했지만 한국코치협회 KSC 인증 자격은 2016년도에 취득했거든요. 제가 코칭 시작하고 나서부터 생각해보면 7년째 되는 해에 취득을 한 거죠. MCC를 취득한 거는 이제 제가 MCC를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교육 시간, 그리고 코칭 시간이 다 충족됐기 때문에 그냥 다음에 넘어야 할 산이라서 그냥 넘었던 것 뿐인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면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처럼 느껴져서 많은 분들께서도 하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MCC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희망이 생기실 것 같기도 해요. 네. 간단하게 그냥 13년차 전문 코치다라고 소개해 주셨고 MCC다라고 소개를 해 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MCC 코치로서 어떤 활동들 하고 있는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거든요. 전문 코치는 그럼 어떤 활동들을 하는가, 네, 어떤 일 하시는지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신다면. 네.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은 전문 코치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제가 같이 공부하고 트레이닝하고 양성하는 일들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주로 기업에 계신 리더님들 만나서 코칭을 코칭답게 코칭 현장에서 어떻게 잘 쓰실 수 있을까 그걸 돕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영역에서는 가정의 또 엄마로서 아이와 함께 내가 코치인데 집에서도 이 코치의 역할을 조금 그래도 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1편에서는요 조금 더 MCC의 자격 또 MCC가 되기까지의 팁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또 다른 영역에서의 MCC 코치 김면수의 라이프, 네, 코치로서의 라이프는 2편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 주시기를 MCC 자격 취득하기까지의 어떤 자격 조건, 네, 준비하셨던 어떤 과정, 팁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 또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CIT 코칭 연구소의 우리 대표님, 영코치님께서 MCC 자격을 취득하셨었잖아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뭔가 그런 꿈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전에는 이게 너무 미지의 길이라서 거기 언젠가는 가고 싶은데 거기까지 어떻게 갈 수 있지? 또 너무 그날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영코치님이 MCC가 되시고 나서 이제 한번 가셨으니까 가신 길을 물어보면서 내가 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영코치님이 저희 MCC 준비반 운영을 하셨어요. 네. 저희 가까운 코치님들 10분과 함께 거의 저희가 1년 정도 그 과정을 함께 했죠. 네. 제가 처음에 그 과정 시작할 때 물어보셨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1년 동안 과정을 함께 할 건데 우리 코치님들 언제 MCC를 어플라이 하실 거냐. 그때 과정이 끝나는 게 다음해 6월이었기 때문에 제가 6월에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늦춰져서 7월에 이제 응시를 하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교육 시간은 다들 갖고 계신데 MCC를 지원할 때 우리가 가장 허들이 되는 게 코칭 시간이거든요. 코칭 시간이 총 2,500시간 이상. 그러니까 저도 한동안 제 코칭이 몇 시간이었는지 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MCC 준비반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고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세워보니까 어느덧 이제 제 코칭 시간이 MCC를 지원할 수 있는 시간에 딱 왔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ICF가 이제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필기시험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어플라이를 하면 그 영어로 된 필기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고 그 이후에 지원하게 되면 봐야 됐기 때문에 저에게 선명한 목표가 생긴 거죠. 영어로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 되기 직전에 꼭 어플라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영어로 보고 계신 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는 해요. 어쨌든 또 좋은 그 목표를 가지고 또 좋은 선배의 길을 따라서 딱 그 준비가 되셨을 때 또 한 번에 어플라이 하셔서 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 어떤 비결? 비법이 있다면. 사실 지원할 때는 한 번에 합격할 거라고 제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이제 목표는 어쨌든 영어 시험을 보기 전까지 어플라이를 하겠다였기 때문에 사실 그 날짜를 맞추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당시 저희가 기업 코칭 프로젝트가 상당히 바쁘던 시기에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연습을 많이 하고 코칭을 많이 해서 그 중에서 고르고 뭐 이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딱 정해진 날짜가 저에게 그때 한 20일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코칭 고객을 이제 제가 모집해서 코칭하고 제가 들어보고 이번 건 별로야. 한 명 더 이렇게 해서 2분을 코칭해서 하나 선택하고 또 2분의 고객을 코칭해서 또 하나 선택하고 해서 바로 지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영어로 코칭을 하게 되면 영어 코칭한 걸 그대로 보내면 되지만 저는 한국어로 코칭하고 이걸 또 번역해서 어플라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번역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할 시간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거 자체를 위해서 준비할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저는 계속 코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3시즈 프로그램에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코치의 데모가 있습니다.
그렇죠. 봉부치님 이제 격하게 공감하시지만 그 코치로서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코칭 데모를 하고 시연을 보여드린다는 게 저희도 아직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말아먹으면 오늘 또 말아먹었구나 하면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1대1로 블랙박스 안에서 진행되는 그 코칭을 대부분 하는데 제가 사람들 앞에서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코칭 시연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코칭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뭔가 점검받을 상황에 늘 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도 그냥 아주 잘한다에 제가 목표를 두기보다는 그냥 난 지금 이렇게 코칭하고 있으니까 내 코칭을 그냥 한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한 번에 합격하게 돼서 너무 마음의 짐을 덜었네요. 다시 안 해도 돼서.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음. 궁금해졌어요. 일단 한 가지는 그냥 꾸준히 코칭을 한다. 예, 점검을 받으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제 이거를 코칭을 하고 듣고 그 중에서 어플라이할 걸 선택하고 이 과정을 거치셨잖아요. 네. 선택할 때 그 MCC 자격에 어플라이 하려고 했던 선택 기준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걸 좀 기준으로 요거를 어플라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그게 네. 궁금해요. 사실 코칭하면서 코치는 거의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코칭이 잘 된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라는 거 사실 하면서 알거든요. 그래서 딱 끝났을 때 이건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ICF에서 서면 피드백을 주거든요. 서면 피드백에서 봤던 내용들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2개를 어플라이 했는데 보통 저희가 그 녹음 파일을 보낼 때 30분은 넘어야 되고 60분은 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첫 번째 이제 제가 선택했던 코칭은 30분을 막 넘었어요.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코칭이 아주 잘 됐다기보다는 그냥 고객분이 알아서 본인의 해답을 그냥 잘 찾아가신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엄청 코칭 역량을 발휘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듣고 제가 반영해드리면서 그냥 같이 가는 것처럼 그냥 쭉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오늘 코칭 괜찮았던 것 같은데 느낌도 이렇게 은은하고 잔잔하게 좋고 근데 딱히 이걸 내가 시험용으로 보내기에는 특별히 잘한 게 없는 것 같아. 그게 이제 다음번에 다른 코칭을 했는데 그건 제가 중간에 하면서 느꼈거든요. 말아먹었다. 이거 못 쓰겠구나. 그런데 번역가한테 보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간 타이밍에 맞춰서 그냥 첫 번째 걸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30분 막 넘은 거. 30분 막 넘은 거. 어차피 한 번에 안 붙을 거니까 떨어지면 다음에 다시 보지 뭐 하는 마음으로 그걸 먼저 번역을 부탁을 했고 이제 2번째 제가 선택한 파일은 59분 56초까지 이게 딱 끝냈어요. 사실 안 끝날 것 같은 걸 요거 넘으면 못 쓸 것 같기 때문에 되게 급하게 끝냈거든요. 그런데 그 코칭은 코칭의 성과도 괜찮았다고 생각했지만 되게 제가 그 스킬풀하게 코칭한 것 같아요. 중간중간 여러 가지 코칭 기법들도 쓰고 고객의 어웨어니스도 상당히 있었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ICF에서 저에게 서면 피드백을 보내줄 때는 첫 번째 코칭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인 피드백만 있었어요. 당신이 스페이스를 가지고 잘 머물렀다. 너무 반영을 잘해줬다. 뭐 공감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2번째 서면 피드백에서는 코치가 너무 리딩했다. 코치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리딩했다. 제가 아니 이런 것도 안 하면 그럼 코치가 뭐해?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시점에 저는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고객이 뭔가 이쪽으로 더 들어가서 뭘 발견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내가 약간 스킬을 더 이렇게 발휘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거 시험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붙을 것 같은데 심지어 그랬어요. 그 번역하는 번역가랑 얘기하면서 첫 번째 건 조금 밋밋한데 2번째 게 약간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2번째 거는 합격할 것 같아요. 막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던 거죠. 그래서 뭔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 제가 다시 코칭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조금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코칭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또 코칭을 열심히 수련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MCC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또 그런 얘기 많이 질문 주셨는데 지금 좀 MCC를 꿈꾸고 계시거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실제로 많은 코치님들께서 저에게 질문 주셨던 건데요. 코치님은 코칭하다가 정체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해왔냐? 혹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코칭을 지속해왔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계형 코치 김면수입니다.
왜냐면 저는 처음에 코칭을 시작할 때부터 그게 저의 전업이었어요. 그 말인즉슨 제가 이번 달에 코칭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달 수입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체기를 만나도 계속 코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체기를 만나서 혼자 이제 바닥에 들어가서 있으면 너무 외롭잖아요. 다행히 제 주변에는 저의 멘토 코치님들, 그리고 같이 코치의 길을 가는 코치님들이 같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정체기를 만났을 때 혼자서 되게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그분들에게 여쭤보기도 하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로 가면 되냐, 그분들이 함께 고민도 해주시고 하면서 그 길을 함께 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코칭을 하게 되면 고객과 보통 1대1로 만나잖아요. 그런데 고객분들에게는 우리가 뭐 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기를 만났을 때 그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분들이 함께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 포기하지 않으면 저처럼 계속 하다 보면 그냥 MCC에 가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내가 이거 따야지라는 어떤 목표라기보다는 우리가 코치라는 길을 가는 그 과정에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선물이 이런 자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1편에서는요, 이렇게 MCC로서 그 자격을 취득했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솔직하게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편에서는요, 이제는 조금 더 코치로서의 삶, 코치로서의 라이프에 대해서 진솔한 이야기들 나눠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2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